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늘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파니 파타의 무소의 뿔장에 나오는 구절이지요. 저는 오래전에 이 글귀를 고 법정 스님의 책에서 처음 대했습니다. 문득 오래된 것들이 생각나서 오래된 책을 펼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읽고 싶은 세상의 모든 책입니다. 오늘의 책은 샘터에서 펴낸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입니다. 법정 스님은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전쟁의 비극을 경험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하다가 대학 재학 중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1955년 통영 미래사로 입산하였고 56년 당대 고승 효봉을 운사로 출가하셨고요. 송광사 뒷산에 불이람을 짓고 홀로 살면서 76년 출간한 수필집 무소유가 입소문을 타면서 이후 펴낸 책들 대부분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수필가로서 명성이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명성이 알려지자 92년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이람을 떠나 대부분의 시간을 강원도 산골 오두막 문명의 도구조차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입적하셨죠. 허균이 엮은 한정록 숨어 사는 즐거움이 연상되는 이 책의 제목 홀로 사는 즐거움은 그러나 외떨어져 혼자 사는 단순한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홀로 있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스님은 명상가 토마스 머튼의 말을 인용합니다. 즉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는 가르침이죠. 인간은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는 것이다. 결국 홀로 있다는 말은 개체의 사회성을 내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본래 전체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며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존재할 때 그의 삶에도 생기와 탄력과 건강함이 생긴다고 알려주면서 결국 홀로 사는 즐거움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함을 벗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과 침묵을 선언한 후 존재에 대한 성찰을 위해 끝없이 정진하며 진정한 수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법정 스님의 삶의 기록과 순수한 정신을 담은 이 책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영혼의 언어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금강경 오가해를 펼쳐 야보선사의 시를 다시 읽었다. 오두막 이슥한 밤 홀로 앉아있으니 고요하고 적적해 본래의 자연 무슨 일로 선역바람 숲을 흔드는 곳 외기력이 먼 하늘에 울고 간다. 야보선사의 노래처럼 고요하고 적적한 것은 자연의 본래 모습이다. 달빛이 산방에 들어와 잠든 나를 깨운 것도 소리 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달의 숨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도 이 모두가 무심이다. 바람이 불고 꽃이 피었다가 지고 구름이 일고 안개가 피어오르고 강물이 얼었다가 풀리는 것도 또한 자연의 무심이다. 이런 일을 그 누가 참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만 자연 앞에 무심히 귀를 기울일 뿐이다.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려면 입 다물고 그저 무심히 귀를 기울이면 된다. 무심히 귀를 기울이라. 지난 겨울부터 다시 하루 두 끼만 먹고 오후에는 먹지 않는다. 목이 마르면 생수를 마시거나 차를 마실 뿐이다. 예전부터 불교의 수행자들은 오후에는 먹지 않았다. 오후에 먹지 않으면 마음도 한가하고 뱃속도 한가해서 좋다. 산중에서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일은 번거롭다. 그리고 탐욕스럽게 느껴진다.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나는 잊지 않으려고 한다. 하루 일과를 대충 마치고 나면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다. 이 산중에는 믿음직한 몇몇의 친구들이 있어 든든하다.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청량한 개울 물소리를 들을 때처럼 내 속이 트이면서 생각의 실마리가 풀린다. 소로우의 월든과 허균의 한정룩과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리고 사막의 교부들과 조주 선사가 내 곁에서 내 삶을 받쳐주고 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 속이 더욱 깊어지고 투명해진다. 이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 나는 홀로 있어도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 그들은 나를 늘 깨어있게 한다. 때로는 사는 즐거움이 꽃향기처럼 오두막에 번지는 것도 이런 친구들 덕이다.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건 간에 좋은 친구를 통해 삶의 질서와 규범을 배우고 익히면서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덧없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다. 당신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 이제는 또 공부를 지피러 나갈 시간이 되었구나. 정진은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감을 뜻하는 말이다. 날씨처럼 갯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듯이 정진도 또한 그럴 것이다.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되는 대로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한다면 마음의 분별이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정진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다. 흔히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그것은 정진이 아니다. 명심하라. 우리가 정진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 무엇인가와 그 무엇을 위해 정진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하라. 옛 수행자들은 너무나 절실한 문제 앞에 마음 놓고 잠들 수 없어 자지 않고 앉아서 정진한 사례가 드물지 않다. 내게도 한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대에게도 편히 잠을 들 수 없을 만큼 절실한 과제가 있는가?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한다. 굳은 마음이 곧 도량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잘 때는 그대 전체가 잠이 되고 깨어있을 때는 성성적적하게 온몸으로 깨어있으라. 투철한 자기 결단도 없이
남의 흉내나 내는 원숭이 짓 하지 말라. 그대 자신의 길을 그대답게 갈 것이지 그 누구의 복제품이 되려고 하는가. 명심하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순간순간 자각하라.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남의 말에 속지 말고 스스로 살피라. 이와 같이 하는 내 말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대의 길을 가라.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끝으로 덧붙인다.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너무 긴장하면 탄력을 잃게 되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기도 어렵다. 사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수행의 길도 예외는 아니다. 이 모든 청량하고 힘있는 법정스님의 말들도 스님의 청빈하고 진실한 구도자적 삶이 없었다면 공허하게 들렸겠죠. 제 자신을 돌아보며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